우리 동네 개발과 관련해 어떤 주민은 큰 산에 터널을 뚫어 차를 다니게 하면 옆 동네까지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출퇴근할 때 삥삥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 차를 훨씬 짧게 타고 연료도 줄 거고 매연도 줄 거라는 장점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민은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산의 자연이 망가지고 동물 생태계에 큰 문제가 생기므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 사이에는 의견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의란 올바른 도리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정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올바른 정의가 무엇일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 분야 교수 마이클 샌델 사람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의 강의는 최고의 수재들인 하버드생들이 서로 듣고 싶어 수강 신청이 폭발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고 있어요. 그의 정의에 대한 생각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공감대와 열광을 얻게 된 것일까요? 샌델 교수님은 1953년 3월 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샌델 교수님은 우리 나이로 몇 살 정도 되신 거죠? 샌델은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고 생각을 깊이 했으며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었던 거죠. 팰리세이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했는데 마침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이 이웃에 살고 있었대요. 당시 레이건은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크게 떠오르는 별과 같은 촉망받는 인물이었죠. 재밌는 사실은 고작 고등학생이던 샌델이 주지사 레이건을 학교로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면 무척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리기도 했지만 레이건 주지사와 친분도 전혀 없었어요. 그를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었겠죠? 샌델은 레이건의 집까지 찾아갔고 그가 평소 좋아한다는 젤리빈 3kg을 가지고 초청장과 함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지사 레이건은 샌델의 초대에 승낙했을까요? 네. 놀랍게도 레이건은 기꺼이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주었다고 하네요.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 세심하게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챙기고 정중하게 초대장에 정성껏 글을 썼을 샌델. 아마도 썼다 지웠다 하면서 정말 고민했겠죠. 여러분, 샌델은 초대장에 뭐라고 썼을까요? 어떻게 썼길래 그 바쁜 레이건이 거절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텐데 흔쾌히 방문하겠노라 한 것일까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 책을 탐구하면서 이런 다양한 모습도 배우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잘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한편 학교 강당에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고 무대 위에는 주지사와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가 준비되었대요. 사실 샌델은 주지사가 곤란해야 할 날카로운 질문들을 미리 준비했대요. 똑똑한 샌델, 아주 짓궂게 따지고 공격적인 토론을 했겠죠? 베트남 전쟁, 유엔에 대한 입장 차이, 사회보장제도, 18세 학생들의 투표권 등의 주제로 레이건의 생각을 다각도로 공격을 했는데 웬일인지 레이건은 당황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대요. 너무나 부드러운 유머와 논리성을 가지고 샌델에게 친절하게 답을 해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레이건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 추억을 떠올리며 지금도 샌델은 레이건 주지사를 통해 사력 있게 듣고 진심을 다해 답하려는 태도는 논쟁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녹이고 설득시키는 아주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샌델 교수님이 쓴 책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첫 번째 책인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라는 책이 있어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주의만 가지고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는 의미죠. 공공철학이라는 책은 샌델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빅 히트를 쳤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역시 샌델의 생각을 깊이 있게 정리한 책입니다.
샌델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내가 볼 때는 옳은 생각이어도 누군가에게는 그거를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라온 배경, 사회적인 위치, 삶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들은 서로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는 경청의 태도,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때 어느 정도 내 생각을 굽히면서도 상대에게 내가 바라는 바를 상대도 수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협상하고 조절해서 서로에게 좋은 선택을 하는 공공의 선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도덕적 딜레마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옳다, 즉 이것이 선하다,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결정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델 교수는 우리 모두가 좋은 분별력을 얻기 위해 상대에게 물어보고 진짜 그런 것인지 확인하고 서로의 만족스러운 결정을 합의하기 위해 토론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하며 최대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거짓말도 옳은 일,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에 비해 칸트는 엄격한 도덕주의자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거짓말이라는 그 자체가 나쁜 행위인 경우 정의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선배학자들의 이론을 보면서 샌델은 한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소크라테스식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 사람과의 대화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옳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서로의 입장에서 옳은 것을 스스로 찾도록 돕는 방식의 강의를 하죠. 샌델은 모두에게 정의로운 진리는 없어도 개인의 처한 상황에 맞는 정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샌델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내가 맞아, 이것이 옳은 것, 정의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 입장을 잘 들어보고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함께 조율하고 의논해 결정하는 태도를 키우면 우리 모두가 서로 행복해지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